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마약왕 박광렬이 국내에 송환된 이후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남자도 아니라고요? 당신에게 고통받는 마약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귀국 직전에도 교도소에서 마약 투약한 겁니까? 필리핀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박광렬 씨 한국 법정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까? 교도소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했습니까? 네, 보신 대로 이 박광렬이 국내로 송환될 당시에는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최근 보여진 박광렬의 모습 상당히 무기력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마약 금단 현상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보신 것처럼 지난달 25일에 한국으로 송환될 당시만 해도 다른 범죄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죠. 본인이 뭐 마스크 같은 것을 쓰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촬영을 나온 취재진을 향해서 넌 남자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27일 날 영장실질심사에 나갈 때만 해도 조금 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지난 3일에 의정부지검에 조사를 위해서 송환이 됐을 때도 언론에 좀 노출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박광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을 하는 과정에서 간이 마약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양성 반응이 나왔었고 그리고 들어온 이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조사 과정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광렬도 이미 본인이 필리핀에서 교도소 내에서 주 1, 2회 정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만큼 한 2주 정도 지금 약을 중단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약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 온다든지 불안 증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박광렬이 그 영상에 보이는 것과 바로 비슷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단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씨의 핵심 공범으로 알려진 조카 이모 씨도 국내 송환이 추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박 씨도 수감 중에 송환이 오래 걸렸는데 이 조카의 경우에는 언제쯤에 송환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박광렬의 조카 이 씨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박광렬이 텔레그램으로 안에서 이제 마약을 판매할 거를 지시를 하면 실질적으로 국내 유통한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지금 박광렬의 텔레그램 등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박광렬처럼 우리나라로 송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문제는 이 임시인도라는 것은 필리핀 정부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필리핀 정부에서 일종의 본인의 재량으로 해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박광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요청하고 실제로 인도가 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언제 올 수 있는지 부분은 사실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박광렬 범죄에 이 이모 씨가 굉장히 많이 연루돼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인 대상 범죄에는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임시 인도를 소명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예, 이 박광렬이 압송이 되면 국내 마약 유통망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많았는데 좀 궁금한 게 어떤 부분들이 그럼 수사 대상이 될까요? 일단 박광렬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서는 살인 사건 자체로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한국으로 압송을 된 것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마약 유통 과정에 관여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시한 것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조카가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더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집단 범죄의 양상을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주문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는 사람들 그리고 마약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을 세탁하는 사람들 이렇게 집단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조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면 수사는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찰이 이번에 특정한 박광렬의 마약 유통 규모 131억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별명이 마약왕이라서 상당히 거창한데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액수가 적어서 이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조금 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유통하려다 적발된 양이 이제 마약 한 17kg 정도, 그래서 시가 63억 상당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좌 분석 등을 통해서 분석돼서 이미 팔았다 이렇게 분석된 게 한 6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밝혀진 것 외에도 더 많은 수익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박광렬 씨가 사실 유일한 마약왕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마약을 유통하는 동남아 지역에 다른 범죄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마약 피해 규모는 더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들고요. 또 좀 슬픈 것은 범죄 이익 환수는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박광렬 씨의 대부분의 재산이 필리핀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환수가 가능한지는 좀 의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서 가해자로 지목됐던 20대 남성 중에 한 명이 사건 이후에 이 힙합 음원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부장검사 등 9명을 투입해서 전담 수사팀을 만들어 보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사건에 이 정도 규모의 전담팀 꾸리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김창민 감독 사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문제로 좀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폭행을 당했는데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뇌사 상태에 빠진 이런 건입니다. 처음에는 뇌사후에 장기 기증하는 이런 미담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보면 폭행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의심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치사에 대한 이 영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알려져서 국민적인 공분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가해자 중에 하나가 힙합 음원을 발매를 해서 뭐 순수했던 나는 없어졌어, 뭐 양아치 같은 내가 됐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국민적인 공분을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부장검사 등 9명을 투입해서 전담 수사팀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거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건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초동 대응부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폐지가 되잖아요. 네. 앞으로 이러면 보완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10월이 되면 검찰이 폐지가 되면서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수청이라는 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입법을 한 내용을 보면은 6대 범죄,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여기에는 이번에 나오고 있는 상해치사 사건 같은 것들은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권이 있게 되면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한 것인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보완 수사권을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보완 수사 요구권 정도로 놔둬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는 것처럼 검찰 측에서의 어떠한 수사력이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그 의견들도 있는 것이죠. 민주당이 입법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짚어주셨듯이 경찰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 여러 분 좀 나왔는데 만약에 보완 수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보완 수사에서 문제가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바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고의를 가지고 은폐한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수사가 좀 미비한 부분이 명확하다면 내부 징계, 이게 이 정도를 좀 넘어서면 징계위원회 징계 등을 통한 면책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